이번 시간에는 강화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인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MP를 다시 한번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다이나믹 프로그램 개념과 그리고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상태 그리고 상태 전위 매트릭스, 보상함수, 감가율, 행동, 정책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요거는 상태의 집합이고, 상태가 이동할 확률, 요거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보상함수는 상태에서 어떤 했을 때 받는 보상 값이죠. 감가율은 시간을 고려해서 보상을 계산하기 위한 어떤 할인율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일 받을 보상과 일주일 뒤에 받을 보상이 같지 않으니 일주일 뒤에 받은 보상은 감가율을 곱해서 할인해줘라, 이런 개념입니다. 이건 행동의 집합이고, 정책은 행동을 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이거는 어떤 확률이고요. 정책 함수에 따라서 행동을 선택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확률적, 하나는 결정적인 거죠. 정책이 행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A1, A2 행동 때 정책이 얘는 6, 얘는 0.4라고 하면 확률적이면 A1이 60%의 확률되고 A 40%의 확률로 선택이 됩니다. 결정적인 거는 무조건 확률이 높은 얘만 선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책의 개념입니다. 이 그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는 어떤 행동을 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MDP에서 에이전트는 정책에 따라 행동을 하며, 이 행동은 상태 변화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 변화에 따라서 뭐가 주어집니까? 이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을 크게 만드는 정책을 찾는 것이 강화학습의 목적입니다. 정책은 행동을 선택하는 확률이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가지 행동이 있으면 이 네 가지 행동에 대한 각각의 확률이 주어집니다. 이 확률의 합은 1이 되는 거고요. 상태 가치 함수와 행동 가치 함수, 상태 가치 함수는 환경 전체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함수고, 행동 가치 함수는 특정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상태 가치 함수는 고려합니다. 그런데 행동 가치 함수는 하나의 행동을 그리고 다음부터 모든 행동을 고려합니다. 자, 식을 보면 상태 가치 함수는 이렇게 벨만 방정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기대값의 형태로 표현된 거고, 이거를 풀어내면 기대값은 이렇게 이산 환경에서는 시그마로 표현이 되면서 모든 행동을 고려해야 하니까 정책을 곱해주고, 이 모든 행동을 고려하기 위해서 시그마, 그러니까 합계를 구하는 거죠. 두 번째 타임 스텝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 가치 함수는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는 기대값을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행동만 선택했기 때문에. 두 번째 타임 스텝부터는 동일합니다. 상태 가치 함수와. 이게 행동 가치 함수와 상태 가치 함수의 개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행동 가치 함수는 하나의 행동을 먼저 선택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임 스텝부터는 상태 가치 함수와 똑같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최적 가치 함수는 뭐냐? 상태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가치를 최대로 하는 정책을 따르는 상태 가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에서 가장 큰 정책 따르는 상태 가치 함수를 최적 상태 가치 함수라고 합니다. 최적 행동 가치 함수도 똑같은 개념이죠. 가치를 최대로 하는 정책을 따르는 행동 가치 함수입니다. 수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적 정책은 뭐냐? 모든 정책 중에 가장 보상을 많이 받게 하는 정책을 최적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최적 정책을 따르는 상태 가치 함수와 행동 가치 함수를 최적 상태 가치 함수, 최적 행동 가치 함수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정책 평가, 두 번째 정책 제어입니다. 정책 평가는 정책을 고정시키고 모든 상태에 대해서 가치를 각각 구해서 합산한 게 정책 평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타임 스텝의 가치를 업데이트하는 거고요. 정책 평가는 가치를 계산하는 거죠. 뭐에 대한 가치인가요? 현재 정책에 대한 가치. 제어는 정책을 갱신합니다. 어떻게? 탐욕적으로. 이거는 다이나믹 프로그램에서 선택한 방법입니다. 는 탐욕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탐욕적으로 하지 않은 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결정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동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행동을 선택하는 정책, 여기에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확률이죠. 확률입니다. 정책은 확률이에요. 정책은. 그런데 이 탐욕적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이 확률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1과 0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선택하는 정책이 정책에 대한 가치가 높았다라고 하면 이 행동에 대한 정책을 1, 이 행동을 따르는 정책의 가치가 높았다라고 하면 이 행동에 대한 정책을 1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니면 0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만드는 게 탐욕적 정책 선택이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이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겁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뭐냐면 모델 기반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반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서 정확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 이거는 가치고요. 이거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선택된 거죠. 이거는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계산한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갔을 때의 가치가 0.34고 이렇게 갔을 때의 가치가 0.34 똑같으니까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게 정책이 이렇게 설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가면 가치가 얼마예요? 0.27이죠. 여기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가치가 0.71인데 1로 가면 마이너스 0.36, 위로 가면 0.64, 오른쪽으로 가면 0.64, 아래쪽으로 하면 0.79. 그러니까 정책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게 바로 탐욕적 정책 설정입니다. 정책이 가치가 가장 높은 방향으로 하나만 딱 설정이 되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다이나믹 프로그램 예제는 너무 복잡하니까 4 곱하기 4 격자 환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총 16개고요. 행동의 종류는 4개죠. 행동의 종류는 4개. 상하 좌우. 초기의 확률은 0.25겠죠. 정책이죠. 초기의 정책. 상태 전이 확률은 1로 가정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강학습 알고리즘에서는 상태 전이 확률을 1로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상은 타임 스텝에 따라서 마이너스 1로 주어지고, 왜냐하면 타임 스텝이 가장 적은 타임 스텝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니까 이게 최적 정책이죠. 그러니까 보상 체계를 타임 스텝이 이동을 하면 마이너스 1로 주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0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얘는 출발지, 얘는 목적지니까 0으로 됐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1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 스텝 2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초기는 타임 스텝 1에서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감가율을 원래는 이게 곱해줘야겠죠. 근데 감가율도 1로 가정을 했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보상이 얼마예요? 0이고 초기 정책은 0.25라고 했죠. 위쪽으로 가면 보상이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보상이 마이너스 1이고 아래쪽으로 가도 보상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4개 계산하면 0.75죠. 마이너스 0.75 두 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1.75가 됩니다.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뭐 했어요? 정책을 평가를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할까요? 이번에는 정책을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수정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정책을 제어하면,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으로 가면 가치가 마이너스 14, 위로 가면 마이너스 14, 오른쪽 마이너스 20, 아래쪽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정책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일반이 크다라고 하면 한 방향으로 몰리겠죠. 자, 여기 볼까요? 자, 요거는 못 가죠. 왜냐면 맞고 튕겨져 나오니까 마이너스 20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4. 그래서 정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을 평가해서 정책을 바꾸고 다시 정책을 평가해서 정책을 바꾸고,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 고정될 때까지 하면 최적의 정책이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요 상태 그대로를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했고요. 그리드 월드 4 곱하기 4 환경이고 에이전트 상하 좌우로 이동이 가능하고 모든 이동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의 보상이 주어지고 스타트와 종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목적은 최적의 정책과 상태 가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이 그리드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상태가 있고 정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임 스텝이 딱 지나가면 정책에 따라 이 상태 가치에 따라서 정책이 확 바뀌고 다시 여기에 상태 가치를 계산을 하고 이 가치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다음 타임 스텝에서 똑같은 걸 계속 또 반복합니다. 또 상태 가치 계산하고 상태 가치에 따라서 정책이 변경되고 그래서 최적 정책을 찾을 때까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예제를 한번 봅니다. 사이즈는 4로 고정했고 감가율은 1로 했어요. 1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시간 타임 때 그 시간의 흐름 시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상태 가치는 0으로 초기화했고 종료 상태의 목적지는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처음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이 출발지와 목적지로 지정이 된 거고 가능한 상하 좌 이렇게 액션을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디폴트로. 그다음에 정책을 초기화했고요. 요 액션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요거는 x, y 좌표인데 x가 행동을 보면 이 행동은 앞에 있는 게 행이고 뒤에 있는 게 열입니다. 그러니까 행은 이렇게 가로 방향이고 열은 이렇게 세로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 방향이 하나 줄어들면 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아래로 가는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왼쪽으로 가는 거고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 4개가 정의됐고 요 4개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확률을 지정하는 게 바로 정책이죠. 정책은 초기화됐는데 모두 액션의 길이 초기화됐는데 액션의 길이로 나눠졌으니까 0.25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초기의 행동은 전부 0.25가 됩니다. 2개로 나누니까 행동의 숫자로 나눠져 행동이 모두 4개가 있으니까 1이 됩니다. 종료 상태를 정의했고요. 처음과 끝을 종료 상태로 정의했고 초기 값을 종료 상태가 아니라 터미널 스테이트가 뭐죠? 그리드 사이즈를 정의한 겁니다. 자, 이거는 종료 상태의 정책을 정의했는데 종료 상태의 i와 j 요 위치 그 정책은 0으로 초기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책 평가가 있고 정책 개선이 있는데 정책 프로그램을 호출하면 맨 처음에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이 함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처음에 정책을 평가한 다음에 정책을 개선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가 먼저 불려지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불려지는데 정책 평가에는 가치를 계산한 테이블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책으로 이동한 행동이 어떻게 가치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측정을 해서 모든 상태의 가치를 저장한 이 값을 리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태에 저장한 이 변수 값을 정책 개선 함수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 값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을 하고 요거는 다시 정책 평가에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 함수의 인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책 평가를 살펴보면 맨 처음에 정책을 가지고 있는 변수 값을 복사를 해 놓죠. 여기에 있는 값은 변경되지 않고 이 값을 복사한 요걸 갖고 먼저 값을 조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리드 사이즈만큼 루프를 돌면서 종료 상태는 컨티뉴 하니까 업데이트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의 숫자만큼 행동이 4개니까 이렇게 루프를 2개를 돈다는 거는 모든 상태를 다 체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상태가 있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행과 열의 액션을 끄집어내서 그러면 이제 행과 열에 대한 액션이 왼쪽으로 가든지 뭐 상하 좌우로 이동하는 그런 값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던가 0이던가 플러스 1. 그래서 요게 더해지면 다음 행동이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그리드의 경계를 벗어나면 현 상태를 유지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타임 스텝이 지나가면 보상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정책은 모든 상태 행동의 정책이 모두 설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드 월드에 그리드 하나에 행동이 4개가 있으니까 정책이 4개가 설정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요게 하나의 그리드를 의미하는 거고, 그 그리드의 액션이 4개니까 액션 인덱스, 그러니까 액션 인덱스는 4가 나오는 거고 4개의 행동별로 정책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받아온 거죠. 인수로 받아온 거에서 그 정책을 하나씩 뽑아내서 여기서 곱해주면서 뭐를 구해요? 기대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태별 가치를 저장하고 있는 이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루프를 돌아버리면 모든 상태의 가치가 계산이 돼서 저장이 되는 거죠. 이 수식이 이거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수식과 똑같은 역할을 해요. 바로 이 수식입니다. 가치를 계산하는 수식이죠. 벨만 방정식 형태로 상태 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상태별로 가치가 계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할 게 정책 계산을 할 건데, 초기 정책은 뭐로 됐어요? 0으로 세팅을 해놓는 거죠. 정책을 초기화한 다음에 그 0으로 초기화된 정책의 값을 세팅하는 거죠. 뭐에 따라 값을 세팅하냐? 상태 함수의 값에 따라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드 크기만큼 루프를 돌아요. 그러니까 행과 열을 차례로 한 스텝 지나가면서 모든 가치를 뽑아내서 그 가치의 크기에 따른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상태를 이제 뽑아내는 거고, 이거는 이제 범위를 벗어나면 그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그래서 가치에다가 상태별로 저장된 상태 가치 함수의 값을 뽑아내서 하나씩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 중에 4개의 값이 저장돼 있겠죠. 행동이 4개니까. 그래서 그 4개 중에 액션이 4개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요 밸류에는 4개가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어레이로 지정돼 있으니까 4개가 값이 지정이 되는 거고, 그 4개 중에 값이 가장 큰 거를 베스트 액션 밸류라고 지정을 하고, 뭐를 집어넣어요? 2를 집어넣습니다. 2. 그런데 만약에 개다라고 하면 뭐를 집어넣어요? 그 평균을 집어넣어요. 2개면 0.5가 되는, 2개면 0.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이 세팅이 되고, 이 세팅된 정책은 반환이 되고, 여기 이제 반환이 됐죠. 그러면 요게 다시 다음 루프에서는 여기 인수값이 들어가면서 요 정책을 가지고 다시 상태 가치 함수가 계산이 되고, 이 변수의 그 값들이 하나씩 세팅이 되고, 다시 이걸 가지고 가치를 갱신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상태 가치 테이블은 이렇게 되고, 4 곱하기 4 그리드별로 이렇게 상태 가치가 계산이 된 거고, 이 상태 가치별로 행동이 4개잖아요. 그 상태에 대한 행동이 4개예요. 이게 첫 번째 시작 위치에 대한 정책은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요거죠. 이거에 대한 정책은 이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정책은 어디예요? 여기 기준으로 보면 제일 가치가 높은 데는 이거죠. 요거 이쪽.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정책이 선택이 된 거네요.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이나믹 프로그램의 동작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다이나믹 프로그램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강학습에서 사용되진 않는데요. 이 다이나믹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될 인사이트는 뭐냐면, 정책 평가와 정책이 제어되는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확률부터 이렇게 쭉 이론을 공부하고 MDP 공부했잖아요. 어떤 이제 기본 바탕은 이제 저희가 준비된 거고, 이거를 활용 한번 해본 게 다이나믹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정책 평가를 어떻게 하고 정책 평가에 따른 정책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로그를 한번 찍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로
마치고요.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